네, 한번 같이 볼까요? 6페이지. 전라도길 소록도로 가는 길, 소록도 가는 길. 한번 읽어볼게요.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는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애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절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신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직가라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게 없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 어, 사람마다 이게 저는 신은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그냥 제가 느끼기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이 소록도까지 이르기까지 우리 책에도 보면은 소록도 가기 전에도 얼마나 그 마음고생 많이 하고 참 힘들죠. 그 부모와 그런 저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록도 가기까지도 그렇게 너무나 힘든 곳이었고 어찌 보면은 어, 오죽하면 소록도에 갈까 싶을 정도로 그런 길이 아니었을까 그런 걸 나타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 한센병 우리 한센병 여기 나와 있죠. 게르하르트 헬리크 아우메르에르 한센. 제 생각에는 이거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게르하르트 헬리크 아르마우 아르마우 한센. 이 사람 이 한센이란 분이 나한자 낙엽자 주지에서 세균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해서 나균이라 명명하고 그러고서 한센병이라고 이름을 명명함으로써 이제 그 이후로 한센병으로 알려지는 거죠. 그래서 뭐 중요한 것은 이제 한센병이 천형병, 하늘에서 내린 벌이죠. 형벌을 내렸다 이거죠. 천형병 혹은 업병. 불교에서 업이라고 하면 이제 잘못한 일이 이렇게 쌓이는 거라 그러잖아요. 업병 뭐 이렇게 나쁜 일을 해서 받는 벌 같은 걸로 여기 덧대는 거죠. 그 사람들은 되게 억울한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은 걸리고 싶어 걸린 것도 아니고 잘못해서 걸린 것도 아니에요. 단지 병에 걸렸는데 천벌을 받은 사람이냐 마냥 이렇게 여기다 뜨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도 보면은 대부분의 문명에서 신의 저주급 취급을 받았다고 이렇게 나와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한센병에 대해서 유전도 안 되고 이제는 완전한 치료도 가능하고 여기 나오자 리팜핀 600mg만 복용을 하면은 전염력을 상실한대죠. 그리고 심지어 걸려도 6개월에서 2년 내에 완치가 되고 흔적조차 남지 않는데요. 그렇대요. 그러니까 한센병 환자들이 과거에 이제 막 전염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조심하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전염이 이렇게 쉬운 병은 아닌가 봐요. 그렇죠? 그리고 마치 코로나처럼 쫙 퍼지는 이런 건 아니죠. 그리고 유전되지도 않는 거 아니에요. 어, 우리도 코로나 걸리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격리가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몸에는 그 바이러스가 남아 있어요. 한 5주 정도, 아니 50일 정도가 안 되는 건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전염성은 없어도 몸에는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듯이 아마 이게 전염력을 상실하는 것도 이런 의미가 아닐까. 하지만 이제 치료는 한 6개월에서 2년 내에 완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외모 때문에 차별도 받고 이래 왔죠. 그래서 사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11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이들에 대한 차별과 관련해서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흉악범죄 있죠,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 얼굴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아닌가요? 공개해야 된다 생각해요. 공개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그 길에서 마주치면 튈 수 있어요. 길에서 잡혔는데 흉악범이 잡혔는데 아니 안 잡혔어요. 그거는 공개수배. 공개수배고 그게 아니라 흉악범이 잡혔는데 얼굴 공개하잖아요. 왜 공개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 피해자를 괴롭게 했는데 신상까지 보호해주는 건 이거는 피해자 가족들한테도 피해자 가족도 좀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 같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맞아요. 우리의 분노는 그 사람 사실 어쩌면 짐승보다 못하다고 말해지는 그런 사람들의 얼굴까지 보호해주는 거가 우리의 감정에는 사실 잘 어울리진 않죠.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는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가족에 누가 죄를 지었든 간에 다른 가족들은 처벌받지 않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그랬죠. 부모가 죄를 지으면 자식도 같이 죽고 막 이랬죠. 삼조금 열애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연좌제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얼굴을 공개했을 때 주변 사람 다 알겠죠? 그 사람 누군지 아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살인자들도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는 학교 가서 니네 아빠 살인자지 하고 이제 놀림받고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가족들은 살인자 아버지를 둔 걸로 인해서 동일하게 사회에서 매장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그렇죠? 이건 과연 바람직할까? 아이들은 죄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죽이라 그런 것도.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과연 이게 바람직할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왜 짐승보다 못하다고 말을 하는 이런 흉악범들,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느냐. 사실 왜 그런 범죄자들의 인권까지 신경 써야 되느냐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가장 취약한 곳에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면 그러한 어찌 보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에요. 인권을 보장조차 할 필요가 없다고 대부분의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인권을 유린하기 시작하면은 그건 사실 금세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취급받으면서 점차 인권이 범죄를 안 저지른 사람들에게까지 인권이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반대로 그런 사람들조차도 인권을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라고 한다면은 그 사회는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도 인권을 충분히 보장받는 사회가 될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소수자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를 해주는 사회는 다수자의 인권도 충분히 보장되는 사회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범죄자는 인권을 보장해야 되냐?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두 번째 인터뷰 있죠. 11페이지에 한 사회의 인권의 잣대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 한센병 환자들 또는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이 일반인들이 누리는 인권보다 얼마나 적은가가 그 나라의 인권 수준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물론 이게 논쟁적인 주제예요. 그 범죄자들의 얼굴을 공개하는 게 맞느냐는 제 주장만이 옳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또 그게 공개를 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 외국에서는 공개를 많이 하죠.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도 공개를 해야 된다는 거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다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 그쪽을 이제 지지하는 이유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또 이런 측면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의미예요. 어느 게 막 절대적으로 옳고 그르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고 옳고 그른 점들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44페이지 한번 제가 읽어줄게요. 이거 시인데요. 여러분들의 그 복사에는 없을 거예요. 제가 읽어줄게요. 벌이라는 시예요. 제명은 문둥이. 이건 참 어처구니 없는 벌이올시다. 아무 법문의 법조항에도 어느 조항에도 없는 내 죄를 변호할 길이 없다. 옛날부터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벌을 받게 했다. 그러나 나를 아무도 없는 이 하늘 밖에 내세워놓고 제명은 문둥이. 이건 참 어처구니 없는 벌이올시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은 죄는 어떤 법전에 적혀 있겠죠, 죄라고.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벌을 받으면 돼요. 근데 이 문둥병이라고 불렸던 이 한센인데, 이 한센병 환자들은 천벌을 받았다고 여겨지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번호할 기회도 없어요. 무슨 잘못을 해서 벌을 받았는지도 모르죠, 사실은. 그리고 속죄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사람이 지은 죄는 벌을 받으면 되는데 이거 하늘이 지은 죄인데 이게 벌 받는 건지. 그래서 이러한 시가 있죠. 그래서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또 한 가지 보면은 요거는 제가 요것도 마찬가지로 읽어줄게요. 42페이지에 여기 프린트에는 없을 거예요. 한번 읽어줄게요. 제가.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 총독부는 한세인 문제를 의학보다 대중의 의견을 이용해 해결하려 했다. 이때 미디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사람들은 근대 이전부터 한세인을 두려워했다. 총독부는 이런 두려움을 언론 기사를 통해 객관화 구체화시켰다. 한세인은 위험한 존재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정부의 통제가 필요한 대상으로 소개되었다. 다음은 당시 신문에 게재된 한세인 관련 기사 제목의 일부이다. 나병에 걸린 자기 아이에게 인육이 사망곡이죠. 약이라고 듣고 거지 소년을 죽인 엄마 마침내 사형. 어린아이를 죽여 생간을 꺼내 한센병 환자. 살아있는 사람에게 떨어지는 피를 빨아먹는 흉폭무자비한 살인귀. 생간을 빼내는 나환자 일당. 지극히 기괴한 나환자의 범행, 소녀 살인 사건. 나환자가 늘어나서 부녀자를 희롱하다. 감염병 환자 단속만으로는 철저하지 못한다. 무덤을 파헤치고 어린애 송장을 먹어. 네, 보이죠? 이러한 기사들을 내면서 나환자는 굉장히 막 흉폭한 괴물 같은 사람으로 그려놨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러한 기사들이 만드는 효과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한센병에 걸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한센인을 차별하고 소록도로 보내고 격리시킬 때 그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기 스스로의 비윤리성에 대한 거리낌이 있을 거예요. 아픈 사람을 대놓고 차별하고 격리시키는 거. 그런 것들은 사실 양심에 잘 용납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쁜 사람이. 근데 이런 기사가 나면은 그 양심의 거리낌을 말끔하게 해소해줘요. 한센병 환자들은 원래 괴물이고 나쁜 놈들이니까 그런 데 가서 고생해도 싸지. 당연한 거야. 라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죠. 이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함으로써 다수의 마음을 편하게 해줬어요. 그렇죠? 이런 효과를 노리고서 하면은 이제 소수가 이렇게 철저히 유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 단순히 한센병 환자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현대사회에서도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당장도.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싫어하고 조선족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단순히 조선족이라고 싫어한다? 그러면은 스스로 양심의 거리낌이 될 거 아니에요. 괜히 그냥 중국이 싫고 그 사람들 차별하고 싶은 건데. 근데
조선족이 일으킨 범죄와 이런 것들을 사회 이슈화시키고 이러면은 아 조선족은 나쁜 사람들이니까 차별받아도 싸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이런 거에 노출돼 가지고 조선족이라는 어떤 중국 동포들을 이렇게 차별하면서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한국 사회에. 사실 그 조선족이 저지르는 범죄가 그렇게 외국인 범죄 중에서 높은 편이 아니에요. 몇 명당 범죄 수로 하잖아요. 내국인에 비해서 훨씬 적고요. 그래서 이 미디어가 어떻게 그거를 부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을 자꾸 좌지우지 하는데 스스로 항상 이런 거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과연 나는 이런 미디어의 어떤 잘못된 선동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는 건 아닌가 스스로 항상 반성을 해야 돼요. 때로는 이제 올바른 기사도 있지만 선정적으로 사람들이 이끌어가기 위해서 선동하는 기사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거를 잘 가려줘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늘 항상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좀 더 생각해보고 받아들이고 그래야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글을 고쳐서 써볼게요.